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오늘은 8일편 5장에 대한 내용을 할 차례입니다. 8일편 5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이 민족 중에 임금이 있어도 중국에 임금이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은 그 중국에 왕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민족이 왕이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정치 지도자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두 번째는 제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적이라고 하는 말과 제하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적입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중심 그 문화권에 속하지 않는 민족, 그러니까 중심적인 문화권에 속하지 않는 주변적인 그러한 민족을 갖다가 우리가 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중국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이적은 중국과 다른 문화권에 속한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민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중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적은 다른 문화나 민족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지만은 그 자체로 반역이나 그 죄악을 묘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적이라고 한 말을 어떤 사람들은 오랑캐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표현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하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국 문화권에 속하는 민족과 국가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에서 유래된 것으로 중국 고대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정치 질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라는 중국 역사상 그 첫 번째 왕조죠. 그 이후로 하는 하나라는 중화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하라고 하는 말은 중국 본토와 그 문화권을 포함한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사회정치 문화의 질서가 확립된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공자가 말하는 정치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나라의 쇠퇴와 그로 인한 혼란과 깊은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 춘추전국 시대에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주나라의 왕권은 점차 약화되고 각 지방의 제후들이 자치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여러 국가들이 서로 싸우고 그들 간의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질서와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공자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왕이 있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의 사회 질서와 규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 내부의 혼란과 왕권의 부재는 그 어떤 외적의 지배와 더 큰 위협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고 봤느냐? 바로 통치자가 필요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을 이끌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공자는 믿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통치의 중요성이 강조됐죠.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이라 하더라도 통치자가 있으면 그 사회는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공자의 말은 단순히 외적에 대한 의견을 넘어서 내부의 정치적 안정과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의미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정치적인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 공자의 가르침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공자는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죠. 지도자는 단순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기업, 심지어 가정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에서 그 지도자는 그 분야의 안정과 사회를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그 사회가 조화롭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도자도 없고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회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현대 교육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과 진정한 리더십과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한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육제도나 학교 조직이 아무리 잘 갖춰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인간적인 존엄과 도덕성, 올바른 가르침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대로 제도나 자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진정한 교육적 열정과 지도자가 존재한다면 훨씬 더 깊은 배움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교육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서 지도자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교사나 학교장이나 행정가들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공자의 가르침은 교육의 외형적인 구조나 명성보다 실제적으로 진실하고 책임있는 관계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리더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성찰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리더와 공동체가 있을 때 비로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이 장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8일편 5장은 정치 지도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